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안번호 제214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2 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시출 승인의 건,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 의안번호 제214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2 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본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치락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1페이지 의회 사무처 세입결산 내역으로는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733만 7천원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2021년 법인카드 기금 포인트 수입이며 2021년 초과 근무수당, 가다지급분, 반납금 등입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의회 사무처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05억 4천만원으로 이 중 10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3,500만원으로 집행률은 95.9%입니다. 각 항목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주요 분류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중단부 의회 운영 내실화의 집행잔액은 직원 명예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미지급분과 의원 하업과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의원 연찬회 개최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 기록 및 자료 발간의 집행잔액은 11월에서 12월 속기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하였지만 3명만 응시함에 따라 미채용 1명의 급여 미지급분과 의정방송 시스템 및 의정중계방송 위탁 운영 사업 추진의 계획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19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국내외 의정교류 활동의 집행잔액은 당초 12월에 계획된 교육위원회의 공무국외 출장 취소에 따른 수행직원 공무국외 출장비 미집행분입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의 집행잔액은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의원 4명 사직에 따른 의정비 미지급분과 앞서 말씀드린 교육위원회 공무국외 출장 취소에 따른 의원 국외 출장경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7대 의원 임기 만료 시점 도래에 따라서 교육수료 감소로 의원 역량개발위의 집행잔액과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급 지급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의원 상해 부담금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은 직원 명예퇴직과 육아휴직에 따라 급여 및 인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의 지출 감소로 인한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임기 만료와 사직에 따라 채용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의회 사무처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직제급 업무 수행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상규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운영 전문위원 김민규입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2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첫 번째 세입, 두 번째 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 세입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의회 사무처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734만 원으로 전액 그 외 수입에 해당하며 세부 내역으로는 법인카드 기금 포인트 수입 597만 원, 초과수당 과지급분 반납 87만 원, 특수직무수당 이중지급분 반납 28만 원, 출장 여비 환수 등 기타 2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의회 사무처 소관 세출 예산 현액은 105억 4,054만 원으로 이 중 101억 510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4.1%인 4억 3,545만 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 절감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전부가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2020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는 동일하게 2.7%이나 2022 회계연도 집행잔액 비율은 4.1%로 전년도에 비해 1.4%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은 4개 사업에 5,678만 원이며 의원 상해 부담금 100%, 의원 위탁 교육비 95%, 국내 여비 45.5%, 의원 국외 여비 43.1% 순으로 집행 실적이 저조합니다. 집행 잔액 기준으로는 의원 국외 여비가 4,069만 원으로 가장 많고 의원 위탁 교육비 1,140만 원, 의원 상해 부담금 400만 원, 국내 여비 68만 원 순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을 살펴보면 의원 국외 여비의 경우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여비는 당초 12월에 계획되었던 교육위원회의 국외 출장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액 불용 처리된 자매 결연 및 공식 행사 초청 경비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 연내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었음에도 국내 여비처럼 과감하게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상해 부담금은 예비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집행 잔액률이 높을 수 있으나 의원 위탁 교육비의 경우 자체 교육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통해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의회 사무처에서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과 함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은 추경에 적극 감액하는 등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5페이지 2021 회계연도 주요 집행 잔액 발생 내역 6페이지 연도별 결산 규모 추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미경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천미경입니다. 네, 어정 담당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성과지표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재개정 실적과 시정 견제 활동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례 재개정 실적이 달성이 못됐고 시정 견제 활동 실적이 달성이 된 상태고 2022년도에는 두 개가 지금 다 달성이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전 담당 윤종철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과 지표는 근본적으로 그 부서에서 추진한 실적이 계획 대비 실적이 얼마만큼 달성됐냐를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 2022년도의 성과 지표를 보면은 일단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몇 건 했는지
아니면 이런 건수를 가지고 실적을 내게 되어 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것보다는 의원님들을 발의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도와주느냐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좀 줄어든 부분들은 아마 7대가 끝나고 8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전에는 솔직히 이제 의원 입법 발의가 활발하게 되다가 사실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었고 또 8대에 들어와서는 또 그 의안의 검토나 재개정 이런 사항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심사숙고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아마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금년도부터는 이거 성과 지표를 좀 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실적을 얼마만큼 올리냐를 하기 위해서 아마 원래 지표로 보면은 우리 입법 정책 지원 실적과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실적을 얼마만큼 하냐를 통계로 내어서 아마 달성률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성과 지표를 바꿨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 성과 지표 자체가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물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적극적인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그다음에 적정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의사 쪽에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 지원도 해주셔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업무의 행정 어떤 업무보다는 어떤 뚜렷한 성과 지표를 바꿔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앞에 그때 실무자께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는 조례하고 그다음에 시정 견제에 대한 그런 활동 업무밖에 없는데 어떤 성과를 어떻게 바꿀 것이고 설정되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난해까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 실적과 그다음에 시정 견제 활동 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성과 목표를 정책 의정 실현 및 시민 참여 의정 구현을 해서 의원이 입법 정책 지원을 하는 직원들이 지원해준 실적, 그다음에 의정 활동을 위한 홍보를 하는 실적 이걸 가지고 이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게 성과 지표 자체가 단순하게 이런 행정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어떤 예를 들면 국내외 상호 결연 교류 사업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행정 업무의 조례 부분, 그다음에 간담회 토론회 행사성 업무 이런 것도 좋겠지만 대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면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저는 더 연구를 해야 된다 보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전문성이 결여되는 이 의정활동에 대해서 조금 질타를 가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 지표를 조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지정사항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깊이 의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법정책과 담당관님, 조례입법 우리 평가 정비 조례를 이번에 6월 1일 날 착수 보고해야 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데요. 예. 지금 총 445건 중에 226건이 이제 정비가 끝나고 나머지 173건이 지금 현재로 말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돼 있던데 이게 한 56% 정도의 정비율이 이제 지금 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 관리와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173건이고 그중에 심화 부분이 87건, 일반이 한 86건, 반반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일반 정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금 상임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간단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문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9월까지 조금 위원회 제한 방식으로 좀 통일을 해가지고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좀 추진을 해서 좀 정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또 이제 정책지원팀이 저희
그 입법 정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심화 정비 내용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개별적인 방식으로 해서 의원님 명의로 이제 개정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도 몇 건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드려서 이 정비 현황 자체를 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자치 그 확립과 그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지금 조례 건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는데 이번에 오신 정책지원관의 그 활용과 그리고 업무 배치 이런 것도 물론 끝나셨지만 어떤 추진 계획 이런 것도 우리 사무처장님께 좀 받으셔가지고 이 정책지원관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요. 우리가 위원회별로 이제 배당이 됐겠지만 그 배당돼 있지만 이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상세히 알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그 조례에 대해서 이제 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실효성 부분이 결여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필요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비율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특별히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 저희 정책 지원관 분들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별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이제 그 맡아서 상임위별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좀 간단한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9월 달까지는 웬만한 내용들이나 이제 저희가 정비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빼고는 거의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좀 정책지원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이 이제 조례법 평가에 관한 나왔던 사항이고 간단한 내용이니 이번에 좀 추진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득을 드리고 집행부도 조금 협조를 좀 요청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 이제 조례가 빨리 마무리돼야 우리가 또 2023년에 또 용역도 연구 용역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시행을 위해서 예. 빨리 조속히 하길 바라고요. 저는 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 소관의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그 교육청 담당자 분이 좀 조례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좀 경험이 좀 적다 보니까 좀 난색을 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 최종석 주무관이 저희가 여기 3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좀 베테랑이고 해서 또 교육청 쪽에서 만드는 부분들을 조금 도와줘서 실질적으로 이 정비율 자체도 다른 상임위하고 비슷하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긴밀하게 좀 협의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예,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보완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저희 그 의원들한테 각 상임별로 보고를 해주셔서 예. 빨리 이게 정비율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예, 최선을 어떻게 다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현 예. 먼저 그 의정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인데 2022년도 세입 예산이 734만 원 정도 되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이제 법인카드 기부 포인트가 597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초과수당 2021년도 초과수당 과지급분, 이중지급분, 뭐 기타 출장료비, 환수 해서 한 137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그 큰 금액은 아닌데 법인카드 기금 수입은 사실 정상적으로 이게 되는 건데 나머지 세 개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반납과 환수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먼저 초과수당 과지급분 반납은 지난해에 투수가 있어서 울산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아마 초과 근무 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감사관실에서 일괄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 의회 직원 한 3명이 좀 부적절하게 지급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환수받은 부분이 한 87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수 직무직 수당 이중 지급해가지고 사실은 의회 사무처에 근무하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저 특수직 근무 수당에서 6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직들은 별도로 또 기술 업무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그 특수직 수당과 기술직 수당이 병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아마 그 직원이 착오로 병급 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걸 다시 이제 환수를 받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한 가지는 그 선거 기간 중에 그 출장 예비를 당초에 우리 자청정과에서는 출장 예비로 가늠할 수 있으니까 지급을 하라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 사후에 출장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서 지급한 것을 환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 착오가 없는 어떤 뭐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또는 예, 체계는 지금 아마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면은 초과 근무 수당이라는 것은 자기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서 예. 입력을 해야만 임자부터 작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큰 예산은 아닌데 그래도 작은 예산이더라도 좀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설명자로 5페이지인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요. 불용 발생이 된 게 있습니다. 이게 불용 발생 사유를 보면 속기 업무 보조를 4명 채용 공고했는데 3명만 응시를 했다. 그래서 미채용 1명의 급여 지급분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정례 기간 작년이죠. 11월, 12월 달에 3분만 이렇게 추가로 고용이 돼서 운영을 했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이 또 있었습니까? 예,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례 기간하고 겹치다 보면은 의회 일정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네 요 석기분 3분하고 그다음에 기존으로 인력하고 같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순회적으로 이렇게 1시간씩 타임으로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좀 대기하는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 있던 속기분들이 너무 베테랑 일을 해서 아마 소화는 좀 잘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명의 급여 지급분이 발생한 거 아니면 사실 이게 하다 보면 더 추가로 근무를 계획된 것보다 더 근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추가 수당을 더 지급을 그렇지는 않고요. 그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사람 실질적으로 우리가 4명을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3명밖에 안 왔고 사실은 속기를 단기간 하다 보니까네 그 응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3명만 밖에 고용 못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뭐 3명만 해서 된다 그러면 3명만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여쭤본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좀 채용 공고를 내서 인원을 다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보면 의정활동, 홍보 현황 및 언론 대응 관련해가지고 그 사실 홍보 예산 집행률이 거의 이제 100% 홍보 담당자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집행이 됐다고 봐지는데요. 그 8대위에 들어서 어떤 홍보 사업들을 진행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보는 크게 그 의회 이미지 홍보와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홍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회 이미지 홍보는 TV나 라디오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상하반기 2회씩 해서 한 2개월간 이미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문사 지면을 통해서 국외사를 통해서 연 4회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인터넷 신문 배너 광고를 통해서 한 연 2, 3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나 개인별 의정 활동 홍보는 언론사의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시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NS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을 통해서 현재까지 6월까지는 한 696회 정도 홍보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뉴스도 월 1회씩 제작하여서 그 유튜브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시민 주축을 중심으로 한 홍보단을 한 23명 분을 모집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SNS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언론에서 시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추측성 어떤 그 기사라든지 부정적인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혹시 부정 보도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크게 보도에서는 오보라든지 부정적인 보도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가 온 뒤로는 와서는 오보에 대한 기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사는 언론사의 기능이 어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전달의 기능도 있지만 또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저희들 입장에서 내면은 언론사에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측면에서 보면은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크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오보라든지 추측성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은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문제되는 보도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향후 사실은 이게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집행부나 의회나 동일한 어떤 정당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부정적 보도들이 나갈 경우가 좀 많을 거라고 지금 앞으로 또 아직 임기가 있으니까 기간이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명 보도 자료를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준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저희들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관계된 부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무원이 한 명 지금 부족하게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꽤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앞으로 계획이나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전 담당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그 임기제 공무원이 아마 5월 1일자부로 거기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도 한 분이 이렇게 돼서 두 분이 지금 이제 결연이 된 상태인데 우리 앞전에 정책지원관 채용할 때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저희도 이번에 이 부분들은 지금 받아서 아마 내일부터인가 이거 아마 접수를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나면은 한 7월 한 17일 되면은 아마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있던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어떤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좀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고 한데 이렇게 지금 됐을 경우에 좀 빨리 아마 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도 뭐 있겠지만 좀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 공백을 좀 많이 좀 메꿔주는 어떤 이런 형태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당겨주시면 당겨주도록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적으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좀 한 개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행정에서도 보면 우리 정책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출범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던데 혹시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는 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자문단을 두어서 널리 활용하고 있고 중앙부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정책지원관 업무를 할 때 홍보 기능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아마 일선에 투입이 되면은 훨씬 나아진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연구회가 지금 기본적으로 연구단체가 3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야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원회별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인재풀을 정의해서 하는 것들도 저희들 이거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거는 뭐 수당의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려서 한번 루드로 의견을 모아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뭐 정책 지원관 분들이나 뭐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같이 협조를 해서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의논도 하겠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하면 또 이점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나 또 흘러간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보력을 더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처장님께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저희들 지금 의원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항상 문자로 이렇게 많이 날라오거든요. 문자 날라오는데 사실 뭐 저도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하는 교육도 받아보고 또 부산에서 하는 교육도 올 상반기 때 이렇게 받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가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이 교육은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의원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의원들이 이렇게 교육을 좀 받도록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혹시 가능합니까? 이런 게 교육기관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문자가 날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늘 동일한 똑같은 것도 날라오던데 좀 사실 선택해서 가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교육들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같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육들은 있으면 좀 선택적으로 추천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아마 좀 홍보를 해서 그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의원님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가 6대까지는 있었어요. 재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의정 모니터를 조례를 바꿔놨고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고 조례를 없애기에는 부담스러워서 아마 원래 지금 모니터 회원들 40명인가 활동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일단 원래 운영을 해보고 다시 복원을 시키든지 조례 개정을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잘 되면 또 활성화시킬 계획이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원 교육이나 연수 부분은 맞춤형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작년에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교육을 다 간다면은 2번씩 갈 수가 없는 여건이었는데도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제가 사무처에다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무조건 다 보내주라 해가지고 회수 제한 없이 보내드렸는데 필요하다면은 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니라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하고 한번 연관됐던 업체에서는 메시지가 줄기차게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의원 상해 부담금에 대해서 의정 담당관님 조금 추가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의원 상해 부담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했지만은 요거는 사실은 의원님이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제 집행하는 부분인데 의원 상해 부당함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그 집행부 기관, 그 시장 측에서 집행부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그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을 하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이 5명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의원은 1명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하고 있고 지금 의회가 독립이 돼가 있는데도 이렇다는 거는 바꿀 수 있는 예, 바꾸려고 방법이 하면은 뭐, 예, 예.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바꿀 수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럼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그 뭐 중앙부처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입법 담당관님 이번 달부터 이제 정책 지원관들을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를 해놨는데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각 이제 상임위에 배치된 정책 지원관들한테 이제 업무를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업무를 부담을 좀 전가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6개월 운영을 해볼 계획이니까 그러고 이제 의원님들이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요. 또 뭐 한 달 정도 또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외부에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정책 지원관들이 그 각 상임위 예를 들어서 현장 활동을 간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해의 폭이 더 빨라지고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는 게 혹시나 이제 개인 어떤 보좌관으로서의 기능에 국한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주입을 시켜주시고 기대치가 높은 만큼 또 담당관께서도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보 담당관님 지금 요번에 이제 정책 지원관들도 홍보를 좀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기성세대에서 바라보는 홍보 방법하고 또 MZ세대에서 바라보는 홍보 방법하고 좀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유권자들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층에 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법을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의정 담당관님도 이런저런 문제점 일어나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는 팔 때도 1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만큼 뭐 과장들, 계장, 팀장들이 잘해 주시는데 좀 더 잘해가지고 팔 때가 원활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다 함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의회 사무처 소관 2022 회계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의 제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조례 제22조 규정에 따라 원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의 이유는 원전 안전문제, 원전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적 발전 방안과 대책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전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능력 강화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소형 모듈화 원자로 유치 등 원전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8명이며 활동 기간은 12개월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원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